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0일에 교육부 보도자료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이 좀 신선하기도 하고 재밌어서 선생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또 학생의 성장, 또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아주 좋은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방법을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보도자료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8월 30일에 배포가 되었고요. 현재는 이 프로그램이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함께학교, 교육부 함께학교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 보니까 이 수업 자료 나눔 플랫폼이 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목을 먼저 보면요. 수업 자료 나눔으로 교실 변화 앞당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학교 플랫폼에 우수 수업 자료를 공유하는 수업의 숲 서비스를 개통한다. 그래서 이 수업의 숲이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조금 다른 것은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수업과 관련된 수업 나눔 동영상, 수업 꾸러미 등을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수업 영상이나 수업 꾸러미 또 수업의 흐름도 등을 탑재한 선생님들께서는 이 탑재된 수업 자료를 다른 선생님들께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영상을 시청했을 경우에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고 일정 수준의 횟수를 초과하게 되면 그 마일리지를 이 현금처럼 지급을 해서 선생님들의 교수학습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인공지능, 교육 정보기술 활용 수업, 토의 토론 및 과제 수행 수업 등 학생 참여 중심 우수 수업 자료 공유로 현장의 수업 혁신을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학생과 교사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토대로 수업에서 배운 지식 이해를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에 적용해서 기능과 과정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된 수업의 흐름도 또 수업 운영과 관련된 일체 수업 자료 그리고 이건 선택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의 실제 수업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수업의 숲이 이제 9월 2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는 9월 2일부터 함께학교 플랫폼에 우수 수업 자료를 공유하는 수업의 숲 서비스를 개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함께학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교원 연구실에 요 수업의 숲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는 이게 제 개인 컴퓨터라서 인증서가 없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선생님께서 들어가시면 바로 탑재되어 있는 초등, 중등 관련된 구분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수업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초등은 학년별, 아마 초등은 학년별로 되어 있고 중등 같은 경우는 아마 과목별로 나눠져서 수업 자료가 탑재되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업의 숲은 선생님들이 제작한 우수 수업 자료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유하고 수업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수업의 숲은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함께학교 플랫폼 선생님으로 로그인을 해야만 여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원연구실의 수업의 숲 배너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수업의 숲 명칭은 지난 7월 학교에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 투표를 통해서 최종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에 있는 나무는 선생님들의 다채로운 수업을, 그리고 숲은 이 수업 자료가 모인 그런 플랫폼을 의미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들께서는 디지털 기반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고 싶어도 수업 자료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다. 또 성공 사례들을 특정 연수에 가야지만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간편하게 학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공이 부족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난 함께 차담회 등을 통해서 2025년에 도입되는 AIDT,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에 발맞춰 구체적인 수업 사례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업의 숲 서비스 개통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대한 고민을 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희망하는 선생님께서는 누구나 인공지능, 교육정보기술 활용 수업, 토익 토론 및 과제 수행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서 그대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학년, 학급, 학생, 또 학교 여건에 따라 일부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수업 자료와 수업 영상에 대한 상호 의견 교류를 통해서 수업 전문성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와 관련된 절차가 밑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업로더 교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수업 연구를 열심히 하셔서 수업의 흐름도를 만들고 실제 수업과 관련된 수업 자료들도 제작을 하시고 수업을 운영하셨겠죠.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수업의 숲 운영 지원단에 업로드를 요청합니다. 아마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업 흐름도는 필수라고 제가 확인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업 꾸러미, 이제 수업 자료 일체가 탑재가 되어야지 선생님들께서 수업 흐름도를 읽고 나서 이 수업 자료를 활용해서 본인의 수업을 가공해서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 업로더 선생님들께서 수업 영상을 쇼폼이나 아니면 뭐 전체 것들을 좀 요약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선택사항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운영지원단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로더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의 부합성, 적합성, 그리고 위법성 등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디에? 이 수업의 숲에 탑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콘텐츠를 게시하게 되면,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수업의 숲에 들어가서 필요한 교육 자료들을 찾아보시다가, 이거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제공되는 콘텐츠들을 다운로드 하거나, 거기에 제공된 수업 영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청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수업에 이용해 보시고 선생님 이건 이렇게 좀 개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상호 간에 의견을 공유를 해서 이 원래 업로더를 했던 선생님들의 수업의 뭐도 전문성도 신장하는 형태로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수업 영상을 시청을 하게 되면 이 선생님께 뭐가 쌓여요? 마일리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1 마일리지는 현금 1만 원에 준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뭐 뒤에 나와 있지만 최대 427만 원까지 마일리지가 쌓일 수 있다 그러고요. 내년부터는 최대 500만 원까지 쌓이는데 현금 지급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액수가 지급이 되면 보수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을 연구하는 데 활용을 한다 그래요. 예를 들면 국외여행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이 내려받기 실적에 따라서 수업혁신 연구비를 지급하고 실물 디지털 명예 배지도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선생님들께서 저작권 침해 등의 걱정 없이 수업의 숲에 수업 자료를 게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 자료 제작 및
활용 지침서를 제공하고 운영 지원단을 운영한다 그래요. 그래서 엄도더 선생님께서 올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올리기 때문에 일선에 계시는 단위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편안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가이드라인에 침해되는 사항이 있다면 다시 업로더 선생님께 이런 부분은 지금 가이드상의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수정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안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양한 우수 수업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수업 자료를 올리는 선생님에게는 내려받기 실적에 따라서 이용 실적 마일리지를 제공하고요. 누적된 마일리지, 즉 이용 실적에 따라 수업 혁신 연구비, 또 명예 배지, 이건 실물로 그리고 디지털 배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와 관련된 요약된 내용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수업 콘텐츠 공유 활성화를 위한 수업의 숲 활용 가이드라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개념을 보면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수업 콘텐츠와 수업 나눔 영상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나누는 공간이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업로드와 다운로드. 업로드는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직접 제작한 수업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면 인센티브로 수업 혁신 연구비, 또 명예교사 크리에이터로서 디지털 배지와 실물 배지를 받을 수 있고요. 연수 실적, 이거는 이 수업 혁신 연구비와 별도로 수업 나눔 영상을 15분 내외에 쇼폼으로 올리게 되면 건당 1시간의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운로드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요. 자신의 수업에 필요한 콘텐츠를 활용합니다. 이 다운로드 선생님께서는 수업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요. 이 업로드 선생님께서 올리신 수업 나눔 영상 실제 재생 시간을 연수 실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교육역량 정책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연수 지원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또 교육역량 정책과에서 운영하게 될 하이코칭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수업과 관련된 자료를 다운받고 수업 나눔 영상을 탑재하고 그것을 보았을 때 연수 이수 실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이 벤치마킹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업 콘텐츠의 개념 및 유형, 개념을 보면 선생님께서 1차 시 이상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하고 교실에서 수업 평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인데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업 흐름 설명서, 이건 필수예요. 수업 흐름도. 그러니까 과정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약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수업 꾸러미, 이것도 필수입니다. 이 수업 꾸러미는 뭐예요? 수업과 관련된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학습지라던가 뭐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 수업 나눔 영상, 요 쇼폼인데 요것은 선택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수업 흐름 설명서와 수업 꾸러미는 반드시 탑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수업 콘텐츠의 제작 및 업로드. 자, 제작의 원칙을 보면 교사 개인의 저작물이어야 됩니다. 저작권에 위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육과정과 부합해야 되고요. 객관성, 윤리성, 관계 법령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규격을 보면 1차 시 이상. 그래서 수업 흐름 설명서와 수업 꾸러미는 반드시 포함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영상과 관련된 쇼폼은 선택이다. 자, 준수사항 보겠습니다. 관계 법령을 토대로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 필수 준수사항을 점검해야 됩니다. 특히 수업 영상을 올릴 때는 학생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기타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는 겸직 허가 외부 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지만 겸직 허가를 신청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수업혁신 연구비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겸직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업 콘텐츠의 다운로드 및 활용입니다. 이 범위를 보면 교사의 교육 활동에 한정하며 실제 본인의 수업에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원본 그대로 활용하거나 학급 학생 여건에 따라 일부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PDF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탑재를 하더라도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탑재되어 있는 것들을 쉽게 가공해서 쓸 수 있게끔 탑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인센티브 지급 및 연수 실적 인정. 자, 인센티브를 보면요. 수업 혁신 연구비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명예 배지를 지급합니다. 이거는 다운로드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다운로드 받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죠. 올린다고 모두 50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수업 콘텐츠 업로드 교사 등 마일리지를 받은 자, 수업 콘텐츠의 유효 기간이 1년이 남아있고 다운로드 횟수가 일정 기간을 달성한 경우 마일리지가 발생됩니다. 자, 연수 실적을 보겠습니다. 수업 나눔 영상을 15분 내로 업로드한 교사, 시청한 교사 대상으로 연수 실적이 이수가 되는데 연간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업로더 교사는 한 건당 1시간, 그러니까 영상을 하나 올리면 1시간의 연수 실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요. 시청한 교사는 영상의 실제 재생 시간만큼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동일한 영상을 반복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모두 합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수 실적 인정은 내년부터 2025학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 절차는 아까 살펴봤기 때문에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교육부에서 AIDT 도입과는 또 뭐 연계가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선생님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수업 자료를 나누고 또 수업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뭐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런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교육혁신 연구비나 아니면 연수실적 이수라던가 이러한 인센티브들을 만들어 놓진 못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수업을 나누는 것이 좀 수고로울 수 있어요.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보상을 통해서 많은 자료가 탑재가 되면 전국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보다 쉽게 아주 우수한 수업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공유의 장이 개설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좋은 수업 자료를 꼭 이 수업의 숲 플랫폼에 탑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이제 한번 들어가서 어떤 수업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날이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지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